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겨울 이적 시장 현황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승무패 5회차에서는 스페인 라리가 경기들과 독일 분데스리가 조합으로 들어왔었는데 풋볼살롱의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변 결과였던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경기 레버쿠젠의 승리가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에서는 레버쿠젠의 승리뿐만 아니라 세비야의 무승부까지 적중이 되면서 최대 이변 결과였던 이 두 경기가 모두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승무패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어떤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또 어떤 선수들이 팀을 떠났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뉴캐슬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뉴캐슬이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새롭게 영입을 한 트리피어 선수가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6회차에서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롭게 영입이 된 선수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 각 팀들의 승패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설날 당일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총 3장의 적중픽이 나온 가운데 4.0배, 2.8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돼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배 주력 조합을 필두로 해서 고배당 로또픽까지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조합픽과 분석 코멘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통계를 낸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떤 팀들이 가장 많은 돈을 썼는지 통계를 나타낸 것인데 1위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이 차지를 했습니다. 약 1,508억 원을 지출을 해서 가장 많은 돈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 같은 경우가 에버튼인데 약 1,23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3위 리버풀, 4위 아스톤빌라, 5위 토트넘, 6위 맨시티, 7위 브라이튼, 8위 크리스탈 팰리스, 9위 울버햄튼, 10위 와포드 순으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지출을 했고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지출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수입 순위입니다. 맨시티가 의외로 가장 많은 돈을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가 약 895억 원의 선수 판매 금액을 기록을 했고 2위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버티고 있는 토트넘이 차지를 했습니다. 약 649억 원을 선수들을 판매를 해서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3위는 공동 3위인데 번리와 에버튼이 약 405억 원의 선수 판매 대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였던 크리스 우드 선수를 뉴캐슬로 판매를 하고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베오르스트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역시 알게 모르게 여러 선수들을 판매 및 임대를 시켜서 235억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뺀 순수익 순위를 봤을 때 1위 같은 경우가 맨시티가 차지를 했습니다. 맨시티가 의외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선수를 거의 영입을 하지 않았고 이 공격수 한 명만 따로 유망주급으로 영입을 해서 재임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페란 토레스 선수를 바르셀로나로 판매를 한 이적료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순수익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맨시티가 66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 2위는 역시 토트넘이 차지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벤투스에서 벤탄쿠르 선수와 클루셉스키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델레알리, 은돔벨레, 로셀소 같은 미드필더 자원들을 대거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약 324억 원의 순이익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가 약 211억 원의 순이익을 보면서 3위를 차지를 했고 브라이튼은 8억 원의 이익을 보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익을 본 이 네 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아예 없었거나 이적료 지출이 훨씬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경기 팀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로 들어온 맨유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맨유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 영입 선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영입은 없었지만 이 4명 정도를 방출을 했습니다. 반더비크 선수를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을 시켰고 마샬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로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이 총 4명 정도의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 인원도 없고 이적을 시킨 인원도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맨유 쪽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로 들어온 브렌트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2명 정도를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는 토트넘 출신의 미드필더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이 골키퍼 요나스 레슬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심장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인터밀란을 떠났었기 때문에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 무직 선수로 있었는데 브렌트포드 쪽에서 손을 내밀면서 다시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입 선수는 2명이었고 이 방출 인원으로는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수 찰리 구드 선수를 임대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백업 자원이 1명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잠잠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한 명을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공격수 장필립 마테타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는데 이미 마테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임대를 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력 강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1군 멤버 중에서 팀을 떠난 선수도 없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승무패 6회차 4번 경기로 들어온 에버튼과 리즈의 근황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다음으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입 인원이 5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토트넘에서 미드필더 알리 선수를 영입을 했고 맨유의 미드필더 반더비크까지 품으면서 이 중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측면의 엘가지, 측면 수비수 패터슨과 미콜렌코까지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투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출 인원으로는 리카디뉴 선수를 아스톤 빌라로 떠나 보냈기 때문에 이 미콜렌코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영입 인원도 없고 방출 인원도 별다른 선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전력 강화나 누수 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감독까지 램파드 감독으로 새롭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번 후반기 굉장히 반등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FA컵에서 브렌트포드를 4대1로 대파를 했지만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뉴캐슬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아직까지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플랜 A가 구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리즈가 벤포드나 칼빈 필립스 같은 핵심 자원들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즈가 최근에는 웨스트햄 원정에서 웨스트햄을 꺾었을 정도로 도깨비 면모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을 상대로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와포드와 브라이튼의 근황입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4명 정도를 영입을 했습니다. 중앙 수비수 사미르 선수를 영입을 했고 미드필더 키엠베, 공격수 칼루, 측면 수비수인 카마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도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로이 호지슨 전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님을 선임을 했는데 호지슨 감독님이 들어오자마자 와포드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진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새벽에 펼쳐졌던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했고 그 전 경기에서는 번리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올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격력은 조금 물음표가 생겼어도 이 수비력만큼은 확실히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입이 된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호지슨 감독이 후반기에 과연 와포드를 잔류를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출 인원은 없었기 때문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와 중원 쪽의 전력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공격수 데니스 운다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운다프 선수가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공격수이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브라이튼으로 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즌부터 합류가 되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전력 강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방출 인원이 2명이 있었는데 수비수 댄번 선수를 뉴캐슬로 떠나 보냈고 공격수 로카디아 선수까지 이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8억 원이라는 아주 경미한 순수익을 올린 팀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의 근황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영입시장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이 5명 정도를 영입을 했는데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선수를 필두로 해서 트리피어, 타겟, 크리스 우드, 댄번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수인 트리피어 선수는 에버튼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트리피어 선수 특유의 오른발 프리킥으로 골까지 넣은 트리피어 선수이고, 이 선수가 원체에 오른발 크로스나 프리킥이 날카롭다 보니까 뉴캐슬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출 인원은 제프 핸드릭 선수와 매티 롱스테프 선수를 임대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이 두 명 정도가 발생을 했지만, 이 두 선수 모두 주전급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보다는 전력 강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스톤 빌라 역시 4명이나 영입을 했습니다. 수비수 체인버스 선수를 아스날에서 데리고 왔고, 골키퍼 올센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백업 골키퍼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의 공격수 쿠티뉴 선수를 데려왔고, 측면 수비 자원인 디뉴 선수를 에버튼에서 영입을 하면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디뉴, 오른쪽에 매튜 캐시라는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풀백 라인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엘가지 선수와 메타겟 선수를 이적을 시키면서 이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두 선수 모두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는 눈밖에 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감독들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적절한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10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근황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 출신의 2명을 데려왔습니다. 공격 자원인 클루셉스키 선수와 미드필더 벤탄쿠르를 영입을 했고, 이 미드필더 알리와 은돔벨레, 로셀소, 측면 자원인 브리안 힐 같은 경우에는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영입 선수보다는 이적한 인원이 많습니다. 비록 4명이 떠났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 눈밖에 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2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를 임대로 데려온 상황에서 완전 영입을 시키면서 공격을 강화를 했고, 수원 삼성의 유망주 정상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정상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울버햄튼에서 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위스 팀인 그라스호퍼로 임대를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한 다음에 다시 불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을 응원할 이유가 한 명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를 바르셀로나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트라오레 선수 특유의 폭발적인 돌파력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6회차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레스터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출신의 유망주 선수인 리차즈 선수만을 영입을 하면서 1군급 자원은 영입 선수가 없고 방출 인원도 없었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영입 선수도 없고 방출 인원도 별다른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얌전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낸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겨울 이적 시장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최종 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